이 이야기는 중국의 천전시에서 빛나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됐어. 이게 나중에 개성으로 불리는 이상한 능력의 첫 등장이었어.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세상은 초능력으로 가득 찼어. 세계 인구의 80%가 개성을 가지고 있대.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 히어로. 정부가 강력하고 독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사회를 위해 쓰는 공인된 히어로 그룹이 생겼어. 하지만 이 시대에는 다른 종류의 히어로가 있어. 이번에는 누가 뽑아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행동하는 히어로들이지 각자 정의를 정의하는 거야. 이게 과연 히어로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의심이 가. 이들은 진짜 히어로가 되겠다고 하는 가디언즈야. 그리고 미도리아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어. 다음은 거대한 괴물이 하봇을 부리는 도시로 넘어가. 일부 사람들은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어. 그때 올마이트가 나타나서 모두를 안심시키고 강력한 일격으로 괴물을 쓰러뜨렸어. 군중들이 감탄하며 괴물을 치워갔어. 대학생 하나가 그걸 보고 올마이트의 힘에 감탄했어. 그는 수업에 늦었다는 걸 깨닫고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깡패처럼 보이는 놈과 부딪혔어. 깡패가 사과를 요구했어. 학생이 정말 사과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자존심은 어디 갔냐고 했어. 깡패가 소년을 때리려고 했지만 그는 개성을 써서 간신히 피하고 도망쳤어. 그러자 그들이 쫓아왔어. 이 소년의 개성은 슬라이딩이었어. 몸의 세 지점이 땅에 닿아야 활성화되는 거지. 그의 이름은 코이치고 대학생이야. 그를 괴롭혔던 몇몇 사람들이 그의 개성을 칭찬했지만 그는 그냥 계속 갔어. 다음은 도시에서 노래하는 여자를 볼 수 있어. 관객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어. 이 여자는 독립 아티스트 팝스텝이야. 코이치가 군중과 함께 그녀를 보러 갔어. 관객들이 그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었어. 코이치는 속으로 경찰이 이 모임을 알아채지 않길 바랐고 팝스텝의 노래는 그저 평범하다고 생각했어. 특별할 건 없었어. 하지만 그녀의 점프와 퍼포먼스가 빛났어. 마치 빛나는 진주처럼. 그 다음 그는 일에 늦었다는 걸 기억하고 서둘러 갔어. 가면서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 쓰고 눈에 띄는 거에 쉽게 감탄한다고 생각했어. 걷다 미끄러지면서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일에 도착하니 매니저가 늦었다고 급여를 깎는다고 했어. 코이치가 가게에 서 있으려니 전에 그를 괴롭혔던 깡패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어. 이번에는 그들이 잔인하게 코이치를 때렸어. 그중 하나가 자신의 개성이 스파이크라며 고통을 주고 있었어. 그리고 그와 친구들이 무자비하게 코이치를 공격했어. 그 일이 끝난 후 코이치는 집으로 가면서 맞은 상처를 보이며 경찰이 뭔가 했어야 한다고 화냈어. 그는 아주 화가 나서 오늘 밤에 뭔가 하겠다고 선언했어. 계획을 암시하는 거였어. 나중에 코이치는 변장을 하고 개성을 풀겠다고 했어. 그는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왔어. 쓰레기 처리도 조직했어.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격려하며 그가 끝나면 쓰레기를 가져가 달라고 했어. 코이치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어. 일을 끝내고 걷다 보니 목이 너무 말라서 말했어. 그러자 누군가 물을 건네줬어. 놀랍게도 팝스텝이었어. 그는 그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네가 도시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치우고 사람들을 돕는 그 사람이잖아? 라고 했어. 그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려 애쓰다 코크로치맨이라고 불렀어. 그건 그를 괴롭혔던 별명이었어. 그래서 그는 화가 났어. 그는 나가려 했지만 그녀가 그의 누더기 같은 변장을 보고 올마이트의 거라고 했어. 그는 진짜 올마이트의 거라고 대답했어. 왜냐면 그는 올마이트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건 누더기가 아니라 멋진 의상이야.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내 최선이 쓰레기 치우는 거냐고 했고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대답했어. 그녀는 알았어. 코크로치맨이라고 하자. 그는 내 이름은 나이스가이야 라고 쏘아붙였어. 그는 가면서 파티에서 조심해서 경찰한테 걸리지 말라고 했고 음료수 주안케 라고 했어. 그의 톤에 그녀가 기분 나빠서 화가 났어. 그런데 우연히 그녀가 코이치를 때렸던 깡패들을 때렸고 그들이 그녀도 괴롭히기 시작했어. 거리에서 노래하는 유명한 여자라고 불렀어. 그들은 그녀의 가면을 벗겨서 사진을 올리려고 했어. 그걸 보며 코이치는 그냥 멈춰이라고 말했지만 아무 반응 없었어. 그들은 그를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고 했어. 그 멍청한 셔츠 가지고 그가 다시 말하려 하자 그들의 리더가 화난 표정으로 보자
그는 긴장했어. 그는 그들이 맞다고 말하며 그냥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 가면서 그는 소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 그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가 그 무리를 대치하려 하자. 그중 하나가 그를 잡고 무슨 짓 하려고 하냐고 했어. 이 바보야. 그리고 그를 던졌어. 그들의 리더가 다가와서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이제 알아봤다고 했어. 너한테 개입하라고 한 놈 없어. 코크로치가 히어로 흉내내는 거. 라고 하면서 때리고 얼굴을 다치게 했어. 그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너랑 내 가게를 파괴할 거고 이 여자도 처리할 거라고 했어. 그때 건물 위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 코이치는 그 무리 리더가 왜 이러냐고 묻는 걸 들었어. 대답은 네가 너무 짜증나서야. 소녀는 도망치려 하며 경찰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신경 안 쓰고 그녀를 괴롭혔어. 코이치는 절망적이었고 그 무리 멤버가 그를 치려할 때 그 이상한 남자가 지붕에서 뛰어내리며 땅에 착지했어. 쓰레기 속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어. 그는 올마이트 얘기하던 거지? 그는 안 나타나겠지만 나는 나타났어. 그는 일어나서 착지가 좀 창피했지만 걱정 마. 근육 좀 써서 충격을 버텼어 라고 했어. 무리 리더가 그에게 말하려 했지만 남자가 강력한 일격으로 그를 날려버렸어. 나머지 무리는 겁에 질려 그를 누군지 왜 이러는지 물었어. 그는 내 이름은 카우 더스터야. 그들은 나를 가비지 어벤져라고 부르지 라고 대답했어. 그는 나머지 무리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쓰러뜨렸어. 그 후 그는 무리 멤버 중 하나의 혀를 뽑아보며 색이 변하지 않았어. 이쪽은 아니네 라고 했어. 다른 사람의 혀를 보니 너도 아니네 라고 했어. 그는 특정 무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 그는 코이치에게 불렀어. 코이치는 겁에 질려 자신이 그쪽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카우 데어스터는 너에게 잠재력이 있어. 가끔 도움이 필요해 라고 했어. 나랑 합류해. 내가 너를 히어로로 만들어줄게. 하지만 코이치는 겁에 질려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하고 나가려 했어. 남자는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 올마이트처럼 의상 입고 사람 도우려 하잖아. 어떻게 히어로 되고 싶지 않다고 해. 힘없는 개성으로 히어로 라이선스. 이게 무슨 소리야. 카우 디오스터는 강한 개성이나 라이선스가 진짜 정의랑 무관하다고 했어. 위험한 상황에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중요해. 그게 유일한 질문이야. 그 순간 코이치는 이 녀석한테 히어로 라이선스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들의 대화는 팝스텝의 비명소리로 중단됐어. 무리 리더가 그녀를 인질로 잡았어. 그는 카우더스터한테 헛소리 그만하라고 했어. 카우데어스터는 인질 잡는다고 내가 널 때리는 걸 멈추진 않을 거라고 했어. 무리 리더는 이건 인질이 아니고 내 개성으로 그녀 얼굴을 망가뜨릴 거라고 했어. 그게 나를 만족시킬 거야. 코이치는 카우더스터의 말에 갑자기 달려들어 무리 리더를 쓰러뜨렸어. 카우데어스터가 그 기회를 잡고 강력한 일격으로 그를 날려버렸어. 그 후 카우더스터는 무리 리더의 혀도 확인하며 기준에 안 맞지만 확인해볼게 라고 했어. 그는 코이치에게 다가가 히어로에 대해 모든 걸 가르쳐 줄게 라고 했어. 악당을 쓰러뜨리는 게 영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거야. 코이치는 충격받아서 뭐라고 할 줄 몰랐어. 하지만 속으로 너한테 감사할지 도망갈지 모르겠어. 알아본 건 네가 이 무리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야. 그들은 코이치의 집으로 갔고 카우더스터가 코이치의 파일을 읽기 시작했어. 코이치가 화났어. 그는 내 물건을 함부로 뒤지면 안 돼 라고 했어. 카우데어스터는 그건 신경 쓰지 마. 지금 네가 할 일은 나를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했어. 코이치는 내가 네 제자가 안 된다고 했고 이건 내 집이야. 나가? 하지만 카우더스터는 무시하고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어. 코이치가 또 화났어. 그 후 우리는 무리 멤버들이 걸어가는 걸 봐. 리더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무리 멤버 하나가 그들은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지자고 했어. 그때 얼굴에 흉터가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멈추고 말했어. 네가 심하게 맞았는데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어. 그는 손에 3개의 튜브를 가지고 있었어. 그 후 카우더스터가 코이치에게 도시에서 퍼지는 새로운 위험한 약물 트리거를 찾고 있다고 했어. 이 약은 정신력을 약화시키지만 개성 힘을 최대치로 높여 무리 멤버들이 이 약을 써서 힘을 크게 키웠어. 이대로 가면 악당들이 도처에 퍼질 테고 나는 무시할 수 없어. 코이치는 경찰과 히어로한테 맡겨야 하지 않냐고 했어. 카우데어스터는 이 일에 히어로나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 악당들이 트리거 약으로 갑자기 나타나니까 군중 속에서 경고 없이
그래서 초능력 히어로나 경찰은 항상 한 발 늦을 테고 이게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혀를 확인하는 이유야. 코이치는 왜 혀를 확인하는지 물었어. 카우데어스터는 트리거 약을 쓴 중독자들은 혀가 검게 변하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코이치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의 혀를 봤던 거냐고 물었어. 카우데어스터는 맞아. 검은 혀를 가진 놈들은 바로 처리할게. 이 약의 근원을 찾아서 뿌리채 없애려고 해. 코이치는 그냥 그렇게 때릴 거냐고 물었어. 카우데어스터는 그 전에 트리거를 복용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니까 코이치는 아무도 쉽게 혀를 보여주지 않을 텐데 라고 했어. 카우데어스터는 의심되는 놈들은 바로 처리할게 라고 했어. 코이치는 장난이냐고 했어. 장면이 바뀌어 카우더스터와 코이치가 범죄자들을 쫓아. 그가 장난 아니었어. 모험 중에 그들은 팝스텝을 만났어. 그녀가 그들이 약물 중독자를 찾고 있다고 알려줬어. 팝스텝은 어제 카우더스터가 한 일에 감사했고 코이치에게 왜 이 녀석 도와주냐고 물었어. 코이치는 이 녀석이 마음대로 하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때릴까봐 카우데어스터는 화나서 의심되는 놈들만 때린다고 무리처럼 라고 했어. 팝스텝은 그 방법이 너무 무작이라고 했어. 뭐 좀 똑똑하게 좁혀서 찾아봐. 악당들의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녀는 핸드폰으로 그들을 찾고 있었어. 그때 카우더스터가 길을 가는 남자를 세우고 혀를 내라고 했어. 코이치가 그걸 막으려 했지만 우연히 남자가 넘어지면서 가방에서 인형들이 떨어졌어. 카우데어스터는 어른이 아이 인형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확실히 수상하다고 했어. 남자는 장난감 거래를 한다고 주장했어. 코이치가 그를 변호했지만 소용없었어. 카우데어스터가 남자를 잡고 때리려 했어. 갑자기 에이자와 선생님이 나타나서 카우더스터를 막았어. 폭력은 안 돼 라고 했어. 에이자와 선생님은 카우더스터에게 너도 악당이냐고 물었어. 코이치와 팝스텝은 레이저헤드가 공식 히어로라는 걸 알고 카우더스터가 싸움을 걸고 있다는 걸 알았어. 코이치와 팝스텝은 레이저헤드가 그들을 나쁜 놈들로 오해할까봐 카우더스터와 상관없다고 했어. 그 후후 카우더스터와 레이저헤드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어. 카우디오스터가 레이저헤드를 공격해서 맞췄지만 레이저헤드에게는 효과가 없었어. 레이저헤드가 방역해서 카우더스터를 밀어냈어. 팝스텝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고 코이치는 큰 싸움이네 라고 했어. 하지만 카우더스터는 멈추지 않고 레이저헤드를 다시 공격했어. 레이저헤드도 방역해서 카우더스터를 쳤지만 효과가 없었어. 카우데어스터가 레이저헤드를 잡았지만 그는 풀려나 공중에 날아올랐어. 그래도 카우더스터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격했어. 레이저헤드와 카우더스터는 계속 싸웠어. 결국 한 남자가 다가왔어. 팝스텝은 이 남자가 뒤에서 익숙하다고 했고 전에 봤을 때 악당들이 있는 곳에 항상 나타났어. 그는 뭔가 알 것 같다고 했어. 팝스텝은 그를 잡으러 날아가며 코이치에게도 쫓아오라고 했어. 코이치는 따라가면서 확인 좀 해보자고 소리쳤어. 그들을 쫓는 동안 악당들이 다시 나타났어. 한 악당이 어제 일 해결할 시간이네 라고 했어. 그 다음 장면은 카우더스터와 레이저헤드의 싸움으로 넘어가. 카우데어스터가 레이저헤드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어. 피곤해. 레이저헤드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를 체포하고 싶지 않아. 그가 땅에서 물건을 주워서 칼디스터한테 말했어. 너 악당인 것 같아. 칼디스터가 대꾸했어. 그런 말 자주 들어. 레이저헤드가 다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어. 그 다음에 레이저헤드가 혼자 생각했어. 지우는 힘에 안 당하니까 강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상쩍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그 다음에 장면이 고이치로 넘어가서 그가 악당들한테서 도망치고 있었어. 그를 쫓는 칼잡이 놈이 말했어. 이번에는 못 도망칠 줄 알아라? 하고 덤벼들었어. 하지만 고이치가 그 공격을 피했어. 고이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불꽃놈이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 있지. 그런데 칼디스터가 불꽃놈 뒤에서 나타나서 한 방 날렸어. 그 다음에 칼잡이 놈한테 돌을 던지면서 고이치한테 물었어. 그 여자애는 어디 있어? 고이치가 대답했어. 저 사무실 직원 쫓아가고 있어. 그들이 그쪽으로 향했지만 칼잡이 놈이 따라오려고 했어. 그런데 레이저헤드가 나타나서 그를 제지하면서 말했어. 너도 악당이잖아. 그 다음에 장면이 밥스텝으로 넘어가서 그가 사무실 직원을 쫓고 있었어. 그가 거의 잡을 뻔했는데 악룡이 나타나서 그녀를 치니까 그녀가 사무실 직원한테 부딪혀서 가방을 떨어뜨렸어. 사무실 직원이 피규어들 때문에 깊은 슬픔을 느꼈고
그 다음에 피규어 하나를 열어서 자신한테 주사했어. 그 다음에 그는 거인으로 변신해서 밥스텝을 잡았어. 그 다음에 악룡도 잡아서 도시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무서워했어. 그 다음에 칼디스터가 나타나서 거인을 치려고 했지만 전에 생긴 구멍 조각 때문에 떨어졌어. 그 다음에 거인이 쓰러지면서 밥스텝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거의 땅에 떨어질 뻔했어. 하지만 고이치가 그녀를 향해 달려가서 벽을 타고 날아올라서 공중에 잡았어. 그러니까 그녀가 특수 점프 기술을 쓸 수 있었어. 하지만 고이치가 능력을 다시 못 쓰고 거의 떨어질 뻔했어. 그런데 괴물이 그를 잡으려고 했어. 고이치가 괴물의 팔을 이용해서 속도를 늦췄어. 그 다음에 쓰레기 더미 위로 몸을 던져서 다치지 않게 했어. 그 다음에 괴물이 그를 밟을 뻔했지만 레이저헤드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무실 직원의 거인 능력을 지워버렸어.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왔고 레이저헤드가 거인 능력을 지웠어 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는 작아졌고 우리는 그를 잡을 거야. 그 다음에 경찰이 악당들을 체포했고 칼디스터는 집으로 갔어. 하지만 레이저헤드가 그에게 와서 도움 필요해 하고 물었어. 칼디스터가 대답했어. 난 중요한 시민이야. 영웅들을 도와야 해. 레이저헤드가 그에게 말했어. 아이들 장난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칼디스터가 말했어. 우리는 슈퍼히어로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잡힌 악당들은 잘못 저지르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고 레이저헤드가 말했어. 아직 범죄 안 저지른 사람한테 폭력을 쓰면 네가 범죄자가 돼. 칼디스터가 말했어. 그 논리는 좋네. 사람이 잘못 저지른 다음에야 비난할 수 있는 거잖아. 레이저헤드가 대꾸했어. 그래서 용서 구하는 게 허락 구하는 것보다 쉽다는 거야. 칼디스터가 말했어. 너도 다른 악당들처럼 결함이 있네. 칼디스터가 대꾸했어. 그 말 전에 들어봤어. 그 다음에 그는 갔어. 장면이 밥스텝과 고이치로 넘어가서 그녀가 고이치한테 물었어. 너 어때? 그가 말했어. 나 괜찮아? 좀 피곤한데. 내가 알던 일에만 끼어들어야 해. 이 싸움들은 마치 내가 히어로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떨어지다 죽을 뻔했어. 밥스텝이 말했어. 이게 다 짜증나. 이런 세부적인 일에 신경 끊어. 그녀는 고마워하고 싶었지만 이 짜증 때문에 안 했어. 그 다음에 칼디스터가 와서 고이치한테 말했어. 왜 떨어졌는지 알려줄게. 그가 말했어. 그보다 멀리 점프해라. 착지에 다 있어. 그가 말했어. 쓰레기 봉투에 착지한 건 잘했지만 배울 게 훨씬 많아. 고이치가 칼디스터한테 말했어. 너 나를 제자로 안 삼는다고 했잖아. 칼디스터가 대꾸했어. 너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고이치가 말했어. 그건 실수였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입에 걸려. 칼디스터가 말했어. 그게 또 이유지. 그가 말하거나 느끼는 건 다 진실이야. 그가 말했어. 이걸 깨달아봐. 고이치가 물었어. 그게 좀 통제적인 논쟁 아니야? 그 다음에 밥스텝이 두 슈퍼히어로가 싸우는 곳으로 가서 그 싸움을 보며 고이치한테 보고했어. 고이치가 과거를 회상했어. 칼디스터가 그에게 줄 게 있어서 주면서 말했어. 이 장비는 자전거 타는 것처럼 써. 재킷 아래에 방어구도 있고 최대 속도로 가봐. 그 다음에 그는 슈퍼히어로들에게 갔지만 착지가 안 잘 돼서 쓰레기 봉투에 떨어졌어. 그가 칼디스터의 말을 회상했어. 내 이름 좀 바꿔야 해. 고이치가 그들에게 말했어. 내 이름은 크롤러야. 그 초능력자들이 물었어. 너 그 착한 녀석 아니야? 고이치가 대꾸했어. 아니, 난 크롤러야. 그 다음에 고이치가 그들에게 싸움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말 안 좋아해서 주먹을 날렸어. 그 다음에 칼디스터가 와서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고이치가 막았어. 필요 없어. 칼디스터가 말했어. 이런 놈들은 때리는 게 제일 빠른 결과고 나한테 기분 좋게 해줘. 고이치가 그에게 말했어. 내 기분 때문에 누굴 때릴 수 없어. 칼디스터가 물었어. 왜 안 돼? 그 다음에 밥스텝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초능력자들에게 말했어. 너희랑 얘기 좀 할 수 있어. 이게 그들을 놀라게 했고 그들은 그녀의 팬이라고 말했어. 너의 모든 에피소드 봐. 그녀가 말했어. 잠깐만. 사인해줄게. 사인 쓰면서 말했어. 내 뒤에 있는 이 둘이 나쁜 놈들은 아니지만 무례하네. 그 다음에 비명소리가 나서 그들의 주의를 끌었어. 그 다음에 장면이 다른 쪽 괴물. 바위 짐승으로 넘어가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놈 없어? 라고 주장했어. 그가 건물에 주먹을 날려서 부수고 아이가 유모차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고이치가 재빨리 가서 구했어. 그 다음에 칼디스터가 괴물을 공격해서 주먹을 날렸지만 짐승이 그를 치고 넘어뜨렸어. 그 다음에 괴물이 선언했어.
나를 해칠 수 있는 놈 없어. 그 다음에 고이치와 칼디스터가 괴물을 향해 달려가서 함께 쓰러뜨렸어. 밥스텝이 말했어. 이 히어로들은 사람들이 악으로 변하게 만드는 트리거 약을 막으려고 자원봉사 중이야. 괴물이 쓰러지자 칼디스터가 빠른 주먹을 날려서 없앴어. 칼디스터가 말했어. 네가 급하게 만든 갑옷이 대단하다고 착각한 거 잘못됐어. 밥스텝이 칼디스터한테 말했어. 너 항상 과장해. 괴물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자 칼디스터가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고이치가 말했어. 너 꽤 세게 때렸어. 그 다음에 장면이 아이 엄마로 넘어가서 그녀가 밥스텝한테 고마워했어. 밥스텝이 대꾸했어. 괜찮아? 그리고 아이랑 장난쳤어. 그 다음에 그들은 악당을 제지했고 칼디스터가 고이치한테 그 남자의 혀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 밥스텝이 말했어. 트리거 약 쓰는 사람들은 혀가 검게 변해. 초능력자들한테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고이치가 말했어. 경찰이 오고 있어. 칼디스터는 재빨리 도망쳤고 밥스텝은 높이 뛰었어. 초능력자들이 고이치한테 물었어. 너 누구야? 고이치가 대꾸했어. 우리는 슈퍼히어로야. 그리고 갔어. 그 다음에 경찰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어. 수사관이 말했어. 이 악당 혀가 검은데 트리거 약 썼던 것 같아. 그런데 왜 얼굴이 왜곡됐지? 싸움 중에 누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 수사관의 조수가 말했어. 그건 좋네. 우리 일 더 쉬워지겠어. 수사관이 대꾸했어. 법이 있으니까. 아무도 법을 어겨선 안 돼. 그리고 말했어. 무어가 초능력자들이 관련된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실수야. 그들은 알아야 해. 이제 히어로의 집으로 넘어가서 밥스텝이 뉴스를 읽고 있었어. 오늘 싸움에 다들 얘기하고 있어. 고이치가 물었어. 우리에 대해 뭐래? 그녀가 대꾸했어. 별로 안 나와. 하지만 다들 너를 세게 때리는 녀석, 그리고 크롤러라고 부르고 있어. 고이치가 대학으로 가면서 생각했어. 히어로가 돼도 생활비는 내야 하니까. 그는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학교, 집, 일 사이를 쫓아다니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같았어. 그는 골목으로 숨어 들어가서 능력을 써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타고 들어가서 집 왔어. 라고 했어. 보통 혼자 사는데 그의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낯선 남자가 안녕, 편하게 해 라고 인사했어. 고이치가 충격받았어. 이 녀석이 내 물건 마시고 음식 먹고 TV 보는 거지. 그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 난 너의 멘토 너클 더스터야. 봐. 난 그냥 수상한 녀석 아니야. 라고 했어. 고이치가 중얼거렸어. 그래도 확신이 안 서네. 그가 물었어. 문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왔어? 너클 더스터가 대꾸했어. 창문으로. 그들은 봤어. 창문이 부서져 있었어. 고이치가 문을 열었고 여자가 그를 지나쳐서 들어왔어. 그녀가 화장 시작하면서 말했어. 난 팝스텝이야. 고이치가 말했어. 안녕, 팝. 내 평범한 모습이 꽤 소박하네. 팝스텝이 화냈어. 그 말 다시 하지 마. 고이치가 너클 더스터한테 말했어. 우리 순찰은 밤에 시작하는 거지. 너클 더스터가 말했어. 내 하루 일찍 끝났으니까 자유로워. 팝스텝이 말했어. 나 공연 가야 하니까 옷 갈아입을게. 엿보지 마. 고이치가 약속했어. 안 볼게. 그 커튼 언제 설치됐지? 그녀가 너클 더스터의 코트를 치워서 말했어. 이 자리는 내 거야? 너클 더스터가 말했어. 이곳은 공유야. 고이치가 덧붙였어. 사실 이 집은 내 거니까. 가방을 들고 말했어. 난 아르바이트 갈게. 너클 더스터가 말했어. 내 마음대로 해. 팝스텝이 손을 흔들었어. 고이치가 혼자 중얼거렸어. 원래 이 아파트는 내 거였는데 일하면서 고이치가 생각했어. 내가 왜 이런 일 하는 거지? 그는 더 나은 때를 꿈꿔봤어. 내 인생이 더 나아야 하고 대학 들어온 후 친구 하나 안 사귀었어. 한편 팝스텝이 공연 중이었어. 관객들이 그녀를 좋아하면서 그녀가 노래를 더 세게 불렀어. 젊은 소년이 악수를 하려고 밀고 들어갔지만 한 남자가 그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줄 서라고 했어. 다른 남자가 와서 말했어. 이해야 하지만 그 애도 기다려야 해. 안경 낀 녀석이 덧붙였어. 그 애가 밀고 들어가면 팝스텝이 울 거야. 그 애는 그 자리에 서서 응원해. 그는 외쳤어. 불타는 감정을 빛으로 바꿔. 사랑을 폭발시켜. 안경에서 빛을 쏘았어. 팝스텝이 그에게 말했어. 멋진 라이트쇼 고마워. 소년이 화나서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닥치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주사하고 변신해서 팝스텝한테 달려들었어. 고이치가 일 마치고 쉬려고 했어. 팝스텝이 몬스터한테 쫓기면서 지붕을 뛰어다녔지만 떨어뜨리지 못했어. 너클더스터가 도착해서 협공하자고 했어.
팝스텝이 계속 달리면서 몬스터한테 말했어. 꺼져, 역겹네. 고이치가 그것을 잡았어. 너클더스터가 반대편에서 휘둘렀지만 공격이 빗나갔어. 몬스터를 덮은 점액 때문에 고이치가 미끄러져서 둘 다 떨어졌어. 팝스텝이 건물 사이 좁은 틈으로 숨어들었어. 몬스터가 그녀를 찾았어. 고이치가 전화해서 말했어. 악수는 원하는 거지. 팬이잖아. 팝스텝이 나왔어. 생물이 손을 내밀었어. 그녀가 악수를 했어. 몬스터가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청하고 그녀를 감싸 안고 키스까지 하려고 했어. 고이치와 너클더스터가 그들에게 밀가루를 뿌렸어. 밀가루가 수분을 흡수하니까 이 마른 뱀을 요리할 수 있겠네. 너클더스터가 장난쳤어. 그들은 공격해서 그 생물을 제지했고 인간 형태로 돌아왔어. 고이치가 말했어. 트리거 쓴 사람들은 옷이 찢어져서 알몸이 돼. 너클더스터가 말했어. 그래서 변신 전에 때려야 해. 경찰 사이렌이 다가왔어. 고이치가 말했어. 오늘 밤은 끝났어. 팝스텝이 샤워 먼저 하겠다고 했어. 고이치의 집으로 돌아와서 팝스텝이 그에게 말했어. 좋은 샴푸 사와. 싼 거 쓰면 머리 나빠져. 너클더스터가 고이치한테 말했어. 맥주 다 없어졌어. 고이치가 지적했어. 너 다 마신 거잖아? 너클더스터가 말했어. 더 사와. 팝스텝이 너클더스터한테 말했어. 반나체로 돌아다니지 마. 그가 대꾸했어. 커튼 넘지 않았어. 그녀가 그를 가르치면서 말했어. 매너 좀 지키고 담배 피우러 밖으로 나가. 내가 담배 냄새 나지 않게. 담배 냄새 나는 아이돌 봤어. 그가 무시했어. 그녀가 더 화났어. 고이치가 말했어. 빨래 널러 갈게. 지붕으로 갔어. 다른 곳에서 수카우치 형사와 타누마 형사가 최근 갑작스러운 악당 사건을 논의했어. 각각의 사람이 트리거 아이디오가 들어간 약을 썼어. 타누마가 말했어. 트리거는 정부에서 승인 안 된 능력 증폭제야. 지금 블랙마켓에 넘쳐. 누구나 히어로급 힘을 주는 꿈의 약이야. 하지만 사회 질서가 꿈보다 중요해. 수카우치가 말했어. 거의 모든 사건이 역 근처와 나루아타, 동쪽 구시가지 근처에서 일어났어. 타누마가 말했어. 그럼 원천 찾기 쉽겠네. 수카우치가 덧붙였어. 변신한 사람들마다 낯선 사람한테서 트리거를 받았다고 했어. 아마 새 제품의 무료 샘플일 거야. 타누마가 비웃었어. 그럼 비싼 약을 공짜로 주겠어 동기가 핵심이야. 그는 추측했어. 정치적 선언일 수도 있고 더 큰 목적을 위한 투자일 수도 있어. 그 애 상상이 너무 날아다니고 있어서 현실에 집중해야 해. 코이치 집에 돌아와서 코이치가 팝스텝한테 메시지 왔는지 물어봤어. 변신한 그 애 옆에 있던 2명이랑 만났다고. 그들이 쇼에서 만났다고 했어. 코이치가 그 애 풀려났는지 물었어. 팝스텝은 모르지만 그 애가 누굴 다치게 할 의도는 없다고 했어. 아마 누가 그 약 쓰게 유혹했을 거야. 그 애가 약 공급자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코이치가 그 애가 좋은 단서 될 수 있으니 멘토한테 전화하자고 했어. 팝스텝이 기다려. 너클더스터가 그 애 다시 보면 때릴 거라고 했어. 코이치가 전화를 내려놓고 당분간 그 할아버지한테 말 안 하기로 했어. 코이치와 팝스텝이 함께 나갔어. 코이치가 빨리 걸었어. 팝스텝이 속도를 좀 늦춰달라면서 그녀는 그 신발 신고 튀어다니는데 익숙하다고 했어. 좋아, 내 팔 잡아. 그가 말했어. 그들은 팝스텝을 알아본 여자들 무리에 부딪혔어. 한 명이 오늘 또 쇼 있어. 안경이 아이패치보다 잘 어울리네. 사진 좀 찍자고 했어. 코이치가 사진을 찍어줬어. 그 여자가 코이치가 팝스텝 남친인지 공식 발표 하나 물었어. 팝스텝이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 아니, 완전 틀렸어. 코이치가 덧붙였어. 팝스텝이 짜증나서 왜 그렇게 빨리 부정하냐고 물었어. 코이치가 왜 화났는지 궁금해했어. 그 애한테 코이치가 그냥 매니저로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 그 여자가 안녕, 팝스텝이 정말 인기 많네. 코이치가 말했어. 안경 낀 빗줄기 남자가 나타나서 사마즈라고 소개하고 팝스텝을 만나서 좋다며 코이치한테 인사했어. 팝스텝이 그의 친구 나미마루에 대해 물었어. 사마즈가 나미마루가 장비 가지러 집에 갔고 다른 남자랑 가는 중이라고 했어. 사마즈가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 끝내자고 했어. 팝스텝이 동의했지만 이 옷 입고 들어가기 좀 어색할 거라고 했어. 갑자기 너클 더스터가 나타나서 무슨 일 하냐고 물었어. 코이치가 깜짝 놀랐어. 코이치가 그냥 음료 사러 간다고 했어. 너클 더스터가 거기 앉아서 마시면 된다고 했어. 사마즈가 속삭였어. 와,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야. 어떻게 하지? 팝스텝이 코이치한테 핑계 좀 만들라고 했어.
팝스텝이 사진 찍은 그 여자로 넘어가자 그 애의 이름은 하치스카야. 사진에 만족했어. 친구가 하치스카가 이런 걸 쫓는 줄 몰랐고 하치스카가 좀 이상하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벌이 나타나서 하치스카 눈에 날아갔어? 그 일로 하치스카가 친구들한테 알바 가겠다고 했어. 친구가 놀라서 이제 알바가 다른 친구가 우리랑 노래방 안 가. 하치스카가 이번엔 안 가. 다음에 가자고 했어. 그리고 갔어. 혼자 이동한 후 하치스카가 자신을 소개했어. 고등학생이고 악당으로 아르바이트 해. 그녀의 특기는 여왕벌로 해로운 화학 물질 가진 벌떼를 몰아 그 일은 도시에서 그걸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녀가 벌을 풀어 사람들에게 다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괴물로 변해서 다른 사람 공격하게 했어. 이로 인해 타로가 나미마루랑 떨어졌어. 다음은 경찰관이 츠카치 형사한테 나루아타 쇼핑 지역에 갑자기 악당 괴물 무리가 나타났다고 보고해. 츠카치 형사가 그 지역에 긴급 배치를 부르겠다고 했어. 그 다음은 코이치와 팝스텝으로 넘어가 너클더스터가 위험한 벌을 보고 달려갔어. 팝스텝이 악당 무리가 나타났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적어도 10명은 된다고 했어. 너클더스터가 그럴 리 없다고 했어. 그 다음 현장에 먼저 도착한 영웅 에르고를 봤어. 그 후 모든 영웅들이 나타나서 악당들을 공격했어. 마이 같은 영웅도 포함해서 영웅들이 모든 악당을 물리쳤어. 팝스텝이 영웅들이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다고 했어. 너클더스터가 선생님은 어디 갔냐고 물었어.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팝스텝이 모른다고 했어. 다음은 너클더스터가 위험한 벌을 잡은 장면으로 나미마루가 타로를 찾는 장면으로 넘어가 너클더스터가 나미마루 뒤에서 나타나서 잡고 근처에 벌을 쓰는 수상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어. 너클더스터가 벌을 부수자 하치스카가 다쳐서 피가 났어. 하치스카가 어린 여자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 싫다고 했어. 타로가 옆에서 괜찮냐고 물었어. 하치스카가 당연히 괜찮아. 너 정말 착하다고 했어. 그 애를 안고 같이 가자고 했어. 타로가 내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하치스카가 나도 내 친구잖아. 그 다음 가자고 했어. 팝스텝이랑 사진 찍은 걸 보여줬어. 이제 너클더스터 팀으로 돌아가서 나미마루가 일어난 일을 말했고 타로를 잃어버렸다고 했어. 너클더스터가 이상한 놈들한테 펀치를 날렸어. 그들은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3명, 무리의 일원이었어. 그들을 막은 후 그들의 혀가 검지 않으니 트리거랑 관련 없다고 했어. 하지만 그들은 너클더스터를 보며 나미마루가 한 말을 떠올렸어. 벌 사용자한테 맞서라고. 그 후 너클더스터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코이치와 팝스텝이 따라갔어. 다음은 코이치의 지붕에서 너클더스터와 훈련하는 장면. 코이치가 너클더스터한테 벌 사용자랑 관련이 있냐고 물었어. 너클더스터가 코이치한테 강한 펀치를 날렸어. 팝스텝이 깜짝 놀랐어. 코이치가 나한테는 격투술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어. 이 훈련 자체를 하지 말자고 했어. 너클더스터가 맞아. 내가 다 때릴게 했어. 그가 펀치 장비를 벗어서 코이치한테 던지며 다른 방법 찾아봐 했어. 그 후 여러 번 때려서 코이치를 쓰러뜨렸어. 팝스텝이 코이치한테 다가가서 확인하고 너클더스터한테 좀 가볍게 하라고 했어. 코이치가 너무 약하단 말이야. 코이치가 너클더스터가 힘을 조절하고 있었단 걸 늦게 깨달았어. 만약 챈리우로 치면 죽을 거라고. 악당들도 마찬가지야. 죽이기 직전에서 멈추고 약간의 힘만 더해. 팝스텝이 과도한 힘은 여전히 과도하다고 했어. 그 다음 하치스카가 리더한테 전화하는 장면? 그 애가 트리거를 너무 써서 남은 게 적다고 했어. 무슨 일인데? 그한테서 데이터 얻었잖아. 그 애가 물었어. 그가 효율성 문제라고 사람의 정신 상태에 강하게 영향을 미쳐 신체 능력을 망가뜨린다고 했어. 하치스카가 아이스크림 사서 녹음했는데 리더가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어. 하치스카가 영웅들은 어때? 그가 악당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들이 찾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폭발적인 열정이 있고 스스로 반가세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 하치스카가 그런 타입이 짜증 나. 다음 하치스카와 동료가 있어서 그 애가 분노를 풀라고 했어. 그가 무슨 소리야? 바보야? 하치스카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것 같아서 그 애가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가 화가 나서 장난치지 마. 하치스카가 안에서 분노를 풀고 힘으로 바꿔 했어. 그 애한테 트리거를 주사해서 괴물로 변하게 했어. 그가 하치스카한테 펀치를 날렸지만 그녀가 피하고 위로 올라가서 분노를 보여주라고 했어. 그 후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라고 했어.
그 다음 땅으로 뛰어내려서 장난이야 했어. 그 사람이 완전히 거대한 야수로 변해서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했어. 코이치가 달려갔고 곧 팝스텝이 합류해서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냐고 했어. 그 다음 괴물이 코이치한테 펀치를 날렸어. 코이치가 피하고 팝스텝한테 사람들 피하게 하라고 하면서 본격 영웅 올 때까지 붙잡겠다고 했어. 팝스텝이 높이 날아가서 괴물에 대해 알리고 대피하라고 했어.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 한편 괴물이 코이치를 계속 공격했어. 몇 번 맞았지만 코이치가 피했어. 괴물이 도시 주민 하나를 공격할 때 코이치가 달려가서 구하고 괜찮냐고 하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 괴물이 코이치한테 가까이 왔지만 너클 더스터가 제때 개입해서 때려서 밀어냈어. 하지만 그 타격이 괴물한테 효과가 없어서 다시 공격해왔어. 그들은 피했고 너클 더스터가 코이치한테 내면의 힘을 모아서 공격할 때 주먹에 집중하라고 했어. 코이치가 가까이 가는 게 위험하다고 멀리서 막아야 한다고 했어. 너클 더스터가 그럴 필요 없어. 펀치가 펀치를 끌어당긴다고 했어. 괴물이 공격해와서 여러 번 때렸지만 너클 더스터가 피하면서 반격했어. 하지만 괴물이 힘을 모아서 너클 더스터한테 휘둘렀고 그는 피하면서 동시에 강한 타격으로 쓰러뜨렸어. 너클 더스터가 이 괴물의 공격이 빠르고 강하다고 결정태 많은 힘을 넣는다고 했어. 그 모든 힘을 집중할 때 나머지 몸이 약해지니 상대하기 쉽지만 여전히 위험해? 너클 더스터가 피를 흘리며 이 괴물이 공격적이고 거대해서 정말 위험한 적이라고 했어. 악당들은 제대로 싸우거나 그냥 가버려. 다음은 코이치의 지붕에서 너클 더스터와 코이치가 훈련하는 장면. 너클 더스터가 요즘 약한 놈들만 상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어. 그의 문은 이런 위험하고 큰 악당들에게 열려 있어. 훈련을 계속하며 코이치한테 그런 놈들은 때려 죽여도 불평안한다고 했어. 코이치가 그럴 거라고 했어. 코이치가 훈련 중 실수로 너클 더스터한테 맞았고 너클 더스터가 미안하다고 했어. 팝스텝이 코이치를 치료했고 너클 더스터가 최고 상태로 돌아온 걸 기뻐했어. 팝스텝이 코이치한테 왜 맞은 걸 기뻐하냐고 물었어. 바보야. 다음은 하치스카가 리더한테 전화하는 장면. 그 애가 이번에 강한 남자를 골랐지만 그 사람들이 또 방해해서 특히 그 할아버지가 짜증나. 정말 짜증나. 리더가 그들의 존재가 도움이 돼. 경찰이나 영웅이 개입하지 않고 전투 데이터를 모을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대. 하치스카가 그 사람들이 잡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 리더가 데이터를 모으되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그게 좋은 코디네이터라고 했어. 하치스카가 그게 내 일이야. 그 다음 한 남자가 다가와서 하치스카라고 물었어. 그 애가 몸 좋네. 선생님, 그 남자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어. 그 애가 그를 잡고 가자고 했어. 인사 그만. 그 남자가 덤벼들려는 거냐고 했어. 확실해? 그 애가 그의 야생적인 면을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고 했어. 선생님, 그들은 함께 걸었고 다음은 도시를 빠르게 이동하는 악당. 영웅 악남이 쫓는 장면. 악남이 차에서 내려 악당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어. 악당이 피해서 악남한테 펀치를 날려서 쓰러지게 했어. 벽에 부딪혀서 갑옷이 손상됐어. 악남이 에어백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 다음은 아침에 훈련하는 코이치. 이른 시간이라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원하는 대로 미끄러지며 연습할 수 있다고 했어.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조깅하는 걸 봤어. 그 사람도 훈련하는 중이네. 그를 추월하겠다고 속도를 높여서 지나갔어. 자신의 손을 보며 진짜 문제는 브레이크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장갑에 스파이크를 달아볼까 했어. 그 사람을 지나치자 그 사람이 속도를 높여서 따라왔어. 코이치가 깜짝 놀랐어. 코이치가 멈추려고 했지만 벽에 부딪힐 뻔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도와서 구했어. 그 후 그 사람이 코이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벽에 부딪힐 뻔하게 했네. 현재 학생이야. 코이치가 어느 정도라고 했고 그 사람이 터보가이, 악남이라고 소개하며 악수를 청했어. 코이치가 놀라서 악수하고 대단하다고 정말 존경한다고 했어. 악남이 고맙다고. 네가 미끄러지는 거 잘하던데 능력 어떻게 작동하나 물었어. 발이나 손에서 뭐 나와. 코이치가 일종의 반발력이라고 했어. 악남이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 코이치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 악남이 정말 좋은 능력인데 날카로운 회전은 안 좋고 내 동생도 회전 못해서 나무에 부딪힌다고 했어. 코이치가 나도 빨리 움직일 때 물건에 부딪혀.
정확히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어서 신발 밑창으로 멈춘다고 했어. 하지만 관성이 크면 통제 못해. 악남이 그건 능력을 쓰는 방법에 문제일 수 있대. 뒤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쿠티시가 말했어. 멈추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관성을 보상할 수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쿠티시가 해보고 성공했어. 진짜 감탄해서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지. 그가 말했어. 이 문제 해결됐어. 안자님이 대답했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고속이동과 급격한 기동에서 큰 장점이 되겠네. 그렇지. 쿠티시가 말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빨리 가는 능력이 나한테 별 의미 없어. 안자님이 그 얘기 아니라고 말했어. 속도는 아주 중요해. 사람들이 불운하게 재난이나 악당 공격에 빠지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알아. 쿠티시가 대답했어. 뭐 구해줘 같은 거? 안자님이 아니라고. 빨리 구해줘라고 말했어. 생명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들 길 잃은 아이처럼 공포를 느끼고 네가 최대 속도로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 왜냐면 히어로에게 속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그의 생각이야. 그가 쿠티시에게 물었어. 학생으로서 졸업 후 그의 조직에 합류해서 능력을 쓰는 건 어때? 쿠티시가 말했어. 나한테 라이선스 없어. 안자님이 대답했어. 현장에서 지원 직원으로 일하면서 언제든 라이선스 따는 기회는 있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회를 위해 써야 하니까. 그렇지. 그가 말했어. 히어로 팀을 만들고 있어. 거기서 능력을 집중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그 다음에 우리 힘을 모아서 도전을 맞이하고 그렇게 해. 그가 쿠티시에게 신분증을 건네면서 에디탄 팀에 있다고 했어. 그 후에 그는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관심 있으면 연락하라고 쿠티시에게 말했어. 그가 떠났고 쿠티시는 안자님의 카드를 보며 기분 좋게 느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안자님이 쫓던 괴물로 다시 이동해 안자님이 쫓아가고 있었고 괴물이 그에게 말했어. 이번에 네가 전에보다 더 빨리 달려오네. 짐을 가볍게 한 모양이구나. 괴물을 쫓는 동안 안자님은 조수들이 이 괴물이 매우 위험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공격한다고 말했던 걸 떠올렸어. 그 다음에 괴물이 안자님에게 말했어. 네가 마침내 속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디자인을 찾았구나. 목숨을 걸고 이겨내려는 거지. 하지만 안자님이 괴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덫을 준비하고 스폰지 같은 지지대 위로 몸을 던졌어. 안자님의 부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안자님이 갑자기 멈추자 괴물에게 말했어. 이제 네가 어떻게 멈출지 보여줘. 괴물이 땅에 발을 박아서 멈췄다가 갑자기 날개를 펼치고 공중으로 날아올랐어. 안자님이 이 트릭으로 항상 도망간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그냥 거리 레이서가 아니라 박쥐 같은 놈이야. 그가 팀원 중 한 명에게 연락했어. 그 팀원이 악당이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구시가지로 가고 있다고 알려줬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어. 두 번째 팀이 준비됐어. 그 후에 두 번째 팀이 움직여서 괴물을 쫓기 시작했어. 괴물이 말했어. 너희는 네트워크구나. 그렇지. 그냥 하찮은 놈들 무리야. 그 다음에 괴물이 두 번째 팀을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도망쳤어. 한 히어로가 거의 잡을 뻔했지만 괴물이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갔어. 두 번째 팀의 한 히어로가 말했어. 그 녀석이 베이스트리트 서로 가고 있어. 안자님이 대답했어. 내가 너희한테 가는 중이야.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가 채 거의 치일 뻔했지만 다친 데 없이 괴물을 쫓아갔어. 달리는 동안 그는 쿠디시가 괴물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봤고 쿠디시가 괴물을 걸려 넘어지게 했어. 그 다음에 칼다스터가 괴물에게 일격을 날려서 쓰러지게 했어. 안자님이 도착했을 때 괴물이 묶여 있어서 깜짝 놀랐어. 칼다스터, 쿠디시, 그리고 바비 안자님 근처 지붕에 앉아 있었어. 쿠디시가 그에게 말했어. 조명이 너무 나빠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악당 잡기 어려워. 칼다스터가 말했어. 악당이 어떻게 도망갈지 예측하고 멈추면 지형을 알아야 해. 쿠디시가 안자님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말했어. 우리는 정의의 수호자를 돕는 해피피플이야. 그들은 가버렸고 안자님의 일원 중 하나가 그 낯선 놈들 쫓을까 물었어. 안자님이 아니, 그냥 가게 해. 오늘은 충분히 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쿠디시로 다시 이동해. 그가 운동 중이야. 안자님이 뒤에서 다가와서 그날 일에 감사했다고 했어. 쿠디시가 대답했어. 깜짝 놀랐잖아. 안자님이 그에게 물었어. 너 그 녀석이야. 쿠디시가 말했어? 아니, 난 그냥 무명의 조깅러야. 안자님이 말했어. 그 녀석 만나면 잘 달린다고 전해줘.
그리고 내가 준 카드 돌려줄 수 있나 물었어. 그게 쿠디씨를 짜증나게 했어. 안자님이 쿠디씨에게 물었어. 내가 직업에 맞는 능력에 대해 말했던 거 기억나. 네가 적합한 직업 찾으면 그걸 존중할게. 프로로서 이게 내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고 동료 러너랑 일 얘기하는 건 신뢰일 수 있으니까 쿠디씨가 카드를 꺼내 안자님에게 건네며 말했어. 안자님, 당신 진짜 답답해. 그가 사과하고 밝게 해보자고 제안했어. 그리고 다시 함께 달렸어. 쿠디씨는 새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고 그들은 차를 마시고 싶어 했어. 쿠디씨가 그들에게 말했어. 내 집이 근처에 있어서 거기서 차 대접할게. 그 후에 그들은 그의 집으로 갔지만 건물이 밖에서 보니 엄청 무서울 정도로 생겨서 친구들이 무서워했어. 쿠디씨가 여자친구 중 하나를 잡아서 같이 오라고 했어. 차 대접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다음날 대학에서 다들 쿠디씨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어. 그가 버려진 건물 안에서 그 여자를 납치하려 했다고 주장했어. 사람들이 서로 경고하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쿠디씨가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이 집이 정말 넓다고 말했어. 이런 기분 처음 느껴봐. 그 다음에 팝스텝과 칼디스터가 다시 그의 삶에 나타났어. 평소처럼 칼디스터의 담배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 팝스텝이 칼디스터에게 여러 번 말했어. 방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칼디스터가 대답했어. 별일 아니야. 신경 끄라고 팝스텝이 말했어. 그게 수명을 단축시키잖아. 쿠디씨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 파티는 절대 끝나지 않네. 하지만 이 슈트 덕분에 견딜 수 있어. 다음으로 뉴스가 야로라는 사람이 보석 가게를 털고 경찰에 수배된다고 보도했어. 초인력 부대가 그를 수색하기 시작했어. 나중에 거리 근처 골목에서 이하로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다른 초인과 대치하고 있었어. 팝스텝이 쿠디씨의 집에 도착해서 다가오는 파티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 그녀가 들어와서 쿠티치에게 물었어. 너 여기 있어. 그가 대답했어. 당연하지. 이게 내 집이야. 그녀가 냉장고를 열고 과자를 하나 꺼내며 너 뭐해? 물었어. 쿠티치가 말했어. 손상된 슈트 수리 중이야. 팝스텝이 더 튼튼 걸로 바꿔라 제안했지만 그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이걸 입으면 용기가 솟아오르니까. 팝스텝이 이 슈트가 흥분되냐고 물었고 쿠티치가 그 과자를 먹기로 했다고 했어. 팝스텝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대답하고 중요하면 내 이름 써놓으라고 했어. 쿠티치가 상관없다고 하고 너 싸움에서 절대 물러나지 못하냐고 물었어. 팝스텝이 그럴 생각 없다고 했어. 쿠티치가 다음에 과자 사면 너 것도 더 사줄게. 그녀가 그게 내 의도가 아니라고 하고 슈트 수리하는 거 보니 인색하다고 했어. 새 걸 사지 않고 쿠티치가 화나서 이 슈트는 아직 멀쩡하다고 하고 다른 얘기나 해. 이건 절대 양보 못해. 팝스텝이 알겠어. 내 맘대로 하라고 했어. 쿠티치가 그녀에게 여러 슈트 컬렉션을 보여주며 이건 싸구려 아니고 열혈 팬들을 위한 한정판이라고 설명했어. 매년 한정으로 나와. 그는 실버 에이지 때 나온 버전 빼고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 팝스텝이 하나 빠진 거냐고 물었고 쿠티치가 그건 누군가한테 줬다고 했어. 그는 중학교 때부터 히어로가 되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도쿄 학교에서 초인 히어로 시험 봤다고 했어. 시험 당일 아침에 그는 너무 늦게 출발했어. 회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 쿠티치가 시험에 늦을 수도 있지만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었어. 물이 깊지 않았고 아이 구하는 건 쉬웠어. 그 후에 올라오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 그가 내 옷 봤어 물었고 한 여자가 그에게 옷을 건넸어. 그가 이건 내 거 아니라고 하자 아이 거라고 해서 아이에게 던지고 시험으로 달려갔어. 그는 팝스텝에게 시험에 늦었고 그 일이 없었다면 히어로가 되려고 계속 노력했을지 궁금하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소중한 슈트 옆에 영웅 정신을 놓아뒀어. 그래서 그 소년의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가 말했어. 이 아이가 슈퍼히어로가 됐고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구해진 적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 코타가 이 슈퍼히어로를 뉴스에서 보고 히어로가 돼서 다행이라고 했어. 팝스텝이 말했어. 그게 바보 같은 짓이야. 너가 평소처럼 히어로 게임 하면서 인생 보내는 거라고. 그녀가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고 갔어. 코타가 팝스텝에게 물었어. 왜 화났어?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지. 그 후에 팝스텝이 그를 바보라고 하며 집으로 날아갔어. 집에 들어가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
그가 말한 그 소년은 나야. 그리고 난 원래 소년이 아니었어. 그녀가 코타의 재킷을 꺼내 안았지만 그녀는 여자야? 그날 강을 건너려고 지름길을 택했던 걸 기억했어. 비 때문에 땅이 미끄러워서 강에 떨어졌어. 하지만 그 구원자를 절대 잊지 않았고 그는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어. 늦게 만나긴 했지만 그는 그녀도 구했지만 감사할 방법을 찾지 못했어. 그가 말했던 걸 기억했어. 너 싸움에서 절대 물러나지 못하냐고. 팝스텝이 말했어. 그게 아니야. 재킷을 가방에 넣고 사탕을 사서 코타의 집으로 날아갔어. 코타가 문을 열고 물었어. 무슨 일? 뭔가 잊어버렸어. 팝스텝이 말했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들어가서 칼디스트로가 안에 있어서 짜증났어. 칼디스트로가 팝스텝과 함께 사탕을 먹었고 코타가 물었어. 나 몫은 없어. 그녀가 칼디스트로가 네 목 먹었다고 했어. 코타가 물었어. 무슨 말 하려고 했어. 가방 안에 든 거. 팝스텝이 화나서 말했어. 가방 안 건 내 거야. 절대 만지지 마. 그녀가 가버려서 코타가 당황했어. 칼디스트로가 물었어. 왜 또 왔어? 우리는 팝스텝의 집으로 이동해. 그녀가 말했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가방을 보며 코타의 재킷을 입었어. 다음으로 우리는 경찰서로 이동해. 아키라가 트리거 주입에 대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어. 조사관이 아키라에게 물었어. 누가 트리거를 줬어? 그가 대답했어. 모르겠어. 그들이 나한테 연락해. 그 후에 아키라가 하치스카의 은신처로 갔어. 하치스카가 그에게 말했어. 새 주사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아키라가 거리에서 괴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어. 코타가 아키라의 위치로 향했고 팝스텝이 합류했어. 코타가 물었어. 이 녀석 전에 잡은 거 아냐? 악당들하고 영원히 갇혀있을 줄 알았는데 팝스텝이 말했어. 공식적으로 악당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퀴어크 관련 범죄를 계속 저지르지 않으면 안 돼. 한 번으로는 안 돼. 코타가 말했어. 알겠네? 그럼 범죄 시작 전에 막는 게 좋겠네. 그가 공격으로 움직였어. 그리고 팝스텝이 말했어. 그는 항상 범죄자 지키는 척하네. 코타가 악당을 공격했어. 악당이 말했어. 또 너 코타... 악당이 공격했지만 코타가 피했고 악당이 그를 이름으로 부르니까 기분 좋았어. 케이크 메이커가 아니고 팝스텝이 말했어. 악당이 이름 부르는 거 좋아하지 마. 악당이 다시 공격했지만 그들은 피했어. 코타가 팝스텝에게 말했어. 그 녀석이 내 뒤로 움직여. 안전한 곳으로 유인할게. 팝스텝이 말했어. 칼디스터는 오늘 안 왔어. 그가 다른 일 있다고 했을 때를 떠올리며. 그들은 궁금해했어. 그는 다른 일도 해. 악당이 코타를 공격해서 몇 번 맞췄어. 하지만 코타가 다 피하고 말했어. 이 악당의 속도와 힘이 증가했네. 우리는 하치스카로 이동해. 그가 말했어. 내가 아키라에게 주입한 건 TRD야.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칵테일. 결과는 그의 심리적 공격성과 퀴어크가 엄청 증가했어. 큰 효과 없겠지. 이 남자가 얼마나 강한지 직접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코타가 악당의 공격을 피하고 말하는 장면으로 이동해 땅이 파괴됐어. 악당의 공격이 피하기 힘들었고 거의 맞을 뻔했어. 하지만 딱 그때 초인이 개입해서 악당의 쿠타이시를 노린 일격을 맞고 방역으로 악당을 밀어냈어. 그 후에 초인이 악당에게 연속으로 공격해서 여러 번 때렸고 경찰이 도착했어. 팝스텝, 경찰 왔어. 악당이 바로 도망쳤어. 팝스텝이 쿠타이시에게 다가가서 이제 도망가야 한다고 했어. 쿠타이시가 초인에게 말했어. 구해줘서 고마워. 너 누구야? 초인이 대답했어. 내 이름은 스텐달이야. 너처럼 개입자야. 그게 쿠타이시를 기쁘게 했어. 스텐달이 말했어. 곧 보자. 그리고 갔어. 나중에 쿠타이시의 집에서. 그는 스텐달의 놀라운 실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 그의 검술이 얼마나 강하고 정확했는지 그는 스텐달이 자기처럼 검을 들고 있었다고 했어. 팝스텝이 그에게 말했어. 너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곧 후에 팝스텝이 사마즈와 그의 일행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 그녀가 소리내 읽었어. 유명한 뛰어난 파이터가 그 학교 다녔었대. 진짜 성격 좋은 남자라서 실수 한 번 안 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 얘기를 듣고 그 남자가 옆집 식당에서 만나자고 요청했어. 쿠타이시가 말했어. 그거 좋네. 현지 사람들하고 더 일해보고 싶어. 그리고 덧붙였어. 그 사람이 스탠드라고 정말 닮았다고 했잖아. 여기 정의감 강한 사람들이 넘쳐나. 이 숨겨진 히어로들이 더 활약했으면 좋겠고. 나도 내 몫 살게. 칼더가 말했어. 맞아.
하지만 자기 정의감만 믿고 싸우는 놈들은 위험해. 그 말이 맞는 논리야. 쿠타이 씨가 대답했어.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밥스텝이 쿠타이 씨한테 말했어. 그 남자 말 너무 시리어슬리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가 칼도한테 알렸어. 그 남자는 나랑 쿠타이 씨만 만나고 싶어 해. 네오는 빠져. 나중에 식당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 그를 보자마자 충격받았어. 그 남자가 물었어. 그래, 그 노인은 너희랑 안 같이 왔어. 그 다음에 쿠타이 씨와 밥스텝한테 물었어. 너희들은 나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쿠타이 씨가 망설이면서 그 남자의 행동을 떠올리며 말했어. 너는 그런데? 라고 하다 말았어. 빌런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밥스텝이 말했어. 너는 비방과 살인으로 얼룩진 놈이라고 생각해. 쿠타이 씨가 동의했어. 물론 그녀 말이 맞아. 그 남자가 대답했어. 너희랑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야. 하고 나가버렸어. 쿠타이 씨가 물었어. 그 녀석이 우리랑 무슨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밥스텝이 어깨 들썩이며 말했어. 그게 뭐 어때? 그런 놈 신경 끊어. 한편 괴물은 계속 도망쳤지만 누군가한테 맞았어. 그 다음에 스탠들이 나타나서 말했어. 너 안에는 공포가 있어서 결의가 약해진 거야. 그가 다가가서 강력한 일격을 날려 괴물의 한쪽 팔다리를 잘라버렸어. 스탠들이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주며 선언했어. 이 녀석이 다음이야. 하치스카가 그걸 보며 깊이 감탄했어. 아비가와 텐쇼 패밀리 멤버들이 술집에 모여 앉아서 화가 나 있었어. 왜냐면 그들이 야쿠자라서 정의로운 코드를 따르는데 빌런 명단에 이름을 올리라고 하니까. 하지만 로기아는 빌런 취급당하는 거 신경 안 썼어. 남자의 삶은 정치나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히어로랑 마주쳐도 원칙을 지키는 거지? 몇 개월 전 아비가와 텐쇼 패밀리 본부에서 스탠들이 그들을 공격했어.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명중 안 됐어. 패밀리 멤버들이 하나씩 변신해서 반격했지만 스탠들은 그들의 공격을 피했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얼어붙었어. 스탠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칼로 그들을 베어버렸어. 나머지 패밀리 멤버들이 도착하자 그도 하나를 죽였어. 그가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들은 겁에 질렸어. 스탠들이 은신처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하치스카가 그곳에서 그를 맞이하며 저지라고 불렀어. 발음이 틀렸지만 스탠들이 그녀를 고치며 제대로 소개했어. 초자연적 존재로 생명을 상징하는 빨강과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 그리고 저지의 역할은 그 사이를 새기는 거라고. 마스크를 벗으면 그는 그냥 평범한 남자. 히어로의 이상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 했어. 그 다음에 아비가와 패밀리에서 모은 혈액 샘플을 하치스카에게 줬어. 왜냐면 야쿠자가 직원 혜택을 악용하니까 유용하대. 하지만 의료검사는 치명적일 수 있어. 스탠들이 그 빌런들을 죽인 것처럼 나머지 빌런들도 죽일 거라고 했어. 하치스카 자신도 포함해서. 하지만 하치스카한테는 그녀를 보호할 사람들이 있었고 동시에 그들은 도시를 파괴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병원 장면으로 넘어가서 모요와 슈가가 랩트를 방문했어. 랩트가 아팠거든. 모요가 랩트한테 선물을 가져갔지만 랩트는 그게 아니라 담배 피우고 싶어 했어. 담배는 못 피웠어. 라이터를 뺏겼으니까. 모요가 도와주려고 불을 붙였는데 알람이 울려서 간호사들이 병원 안에서 금연 규정을 어겼다고 화냈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담배 피우면서 랩트가 언제 퇴원할지 얘기했어. 곧 검사 결과 나오면 될 거래. 그는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았어. 사고가 목숨 걸린 거였는데 도마뱀이라서 회복이 빨랐어. 이게 다 트리거 때문이었어. 트리거 썼을 때 죽지 않게 해줬지만 변신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 날개는 있었지만 잡기 힘들었고 모요가 트리거 덕에 그의 화력 더 강해졌다고 했어. 슈가가 그 얘기를 듣고 랩트한테 물었어. 다시 날고 싶어. 하지만 랩트는 거절했어. 지난번에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그걸 경고로 삼았어. 그게 슈가도 생각하게 했어. 그 다음에 하치스카가 슈가랑 만나는 장면으로 넘어가. 그녀가 슈가의 친구들 물었어. 하지만 같이 않았대. 그녀는 최근 빌런 그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야 했어. 조심하라고. 힘을 합쳐서 이 초인한테 죽지 않게. 그녀는 그녀의 빌런 컬렉션을 잃지 않게 연기하고 있었어. 슈가는 그녀의 경고 신경 안 쓰고 말했어. 그 괴물 혼자서도 상대할 수 있어. 어쩌면 이길 수도? 하지만 아무리 불타올라도 친구들 도움 필요하긴 할 거야. 슈가가 떠날 때 스탠들이 다가와서 말했어. 장난 그만. 널 죽이러 왔어.
하치스카가 슈가한테 트리거를 주려고 했어. 만약 죽으면 모요와 랩트가 다음이라고, 그들을 구하라고. 하지만 슈가가 트리거를 부수며 말했어. 스탠들 죽이는데 그 약 필요 없어. 내 무기만으로 충분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안 할게. 하치스카가 싸움을 더 재미있게 하려고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 그녀가 벌떼를 풀어서 슈가한테 트리거를 주입해 그를 괴물로 변신시켰어.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미소 뒤에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렸어. 모두가 그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지 진짜 그를 보지 않았어. 그 후 슈가가 괴물로 변했어. 한편 코이치가 걸어가다 슈가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어. 슈가가 트리거 다시 썼다는 걸 알고 놀랐고 스탠들이 처리할 테니 물러서라고 했어. 슈가가 스탠들을 공격했지만 스탠들은 버텨냈고 그 다음에 스탠들이 슈가한테 강한 일격을 날려 거의 죽일 뻔했어. 스탠들이 끝장낼 찰나 코이치가 슈가가 죽을 수도 있어서 재빨리 스탠들을 밀쳐내고 슈가를 안아들고 칼의 사정거리에서 빼냈어. 스탠들이 코이치를 쳐서 넘어뜨렸어. 스탠들이 그 괴물은 가치 없어서 죽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코이치한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탈출해 슈가를 데리고 구하려 했어. 스탠들이 포기 안 하고 코이치의 피를 맛보고 동작을 멈췄어. 코이치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됐어. 그게 스탠들의 능력이야. 상대의 피를 핥으면 그들을 얼려버릴 수 있어. 스탠들이 다가가서 그들의 길을 막고 칼을 뽑았어. 그한테 그들 둘 다 빌런이었고 아무도 모르게 목숨을 끊을 거라고. 그때 칼데스터가 딱 제때 나타나서 코이치를 보호했어. 그들은 같은 팀이었으니까 스탠들이 칼데스터랑 싸우는 걸 피하려고 물러나며 말했어. 우리의 목표가 비슷하잖아. 빌런을 쫓는 거.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칼데스터는 선을 위해 싸우는 반면 스탠들은 미친 살인마였어. 칼데스터의 힘도 스탠들을 겁나게 했어. 그의 주먹이 철처럼 세니까 칼데스터가 스탠들한테 도망칠 기회를 줬어. 그가 옷에서 와이어를 꺼내며 말했어. 이걸 받아들고 가면 내한테 좋을 텐데. 만약 이걸 넘으려고 하면 큰 위험해. 스탠들이 칼데스터의 힘을 알면서도 고민하다가 물러났어. 후퇴가 아니라 속도를 내서 공격하려고. 칼데스터가 함정을 설치하고 와이어를 넘은 쪽이 되어 스탠들을 주먹으로 날려 넘어뜨렸어. 코이치가 칼데스터의 힘에 놀랐어. 칼데스터가 스탠들의 마스크를 잡으며 말했어. 마스크 쓴 놈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 된 기분이 들어서 무적 히어로 된 줄 알아. 이런 놈들의 문제는 사회 규칙과 자기 안전을 무시하고 공격하다가 방역당하면 노출되는 거야. 결국 나도 그냥 살과 피야. 그걸 잊는 놈들은 결국 결의가 약해져. 칼데스터가 떠날 찰나 스탠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공격해서 그를 다치게 했어. 칼데스터가 화나서 방역했지만 스탠들이 물러나서 칼데스터의 피를 핥고 얼려버린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 피 흘리며 도망쳤어. 밥스텝이 칼데스터가 코이치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왔어. 코이치가 아파 죽겠더라. 칼데스터가 밥스텝한테 슈가 확인해 달라고 했어. 그녀가 의료 키트를 열고 슈가를 치료하며 화났어. 코이치가 슈가를 위로해서 혼자라거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는 기분 없게 했고 스탠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걸 기뻐했어. 슈가가 코이치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웃을 수 있는 게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밥스텝이 슈가한테 말했어. 그는 그냥 바보지. 미친 건 아냐? 그 다음에 스탠들 장면으로 넘어가서 그는 화가 나서 칼데스터를 이기려면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깨달았어. 무엇보다 결의가 부족했어. 하치스카가 그와 함께 있었고 살아가고 노력하는 게 진짜 즐거운 건 결의가 있을 때라고 생각했어. 스탠들이 화나서 칼을 하치스카한테 던졌어. 그녀를 넘어뜨렸어. 그 다음에 칼로 자기 얼굴을 찢어서 새로운 마스크를 만들었어. 자기 얼굴로. 다시는 다른 걸 안 쓰겠다고 맹세했어. 이게 세상을 가리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치스카가 의식을 되찾고 눈에서 칼을 뽑아내며 이게 일어난 게 재미있어서 기뻐했어. 스탠들이 여전히 피를 흘리며 움직여서 세상을 마주하러 나갔어. 코이치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장면으로 넘어가서 과제 때문에 밤낮으로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어. 선생님이 끝나자 코이치가 깨서 대학 식당으로 가서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면서 동시에 히어로에 관한 책을 공부하고 있었어. 그때 마코토라는 여자가 다가와서 코이치가 읽는 책이 뭐냐고 물었어. 코이치가 말했어. 이 책은 히어로 과학에 관한 거야.
그게 그들의 사립대학 선생님이 쓴 거라서 그녀가 놀랐어. 읽기 어려운 책이었으니까. 그녀가 클럽 동아리 학생들한테서 노트 복사해서 쉽게 하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코이치는 동아리 멤버가 아니었어. 그가 혼자 공부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했어. 그 다음에 아라노 선생 세미나에 참석하는 걸로 합의했어. 대신 코이치를 유적 탐험가라고 부를 거래. 나루아타 이스트가 이 장소에 대해 아는 놈을 원했으니까 그에게 이로울 거야. 합의는 그녀가 공부 도와주고 그가 그녀 일 도와주는 거였어. 그 다음에 코이치 집 장면으로 넘어가서 밥 스텝이 거기 있었어. 그녀가 마코토와 코이치가 장난치는 소리를 듣고 물건을 챙겨 나가려고 했지만 숨어 있었어. 코이치가 집에 들어오며 마코토한테 방 정리할 테니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그들은 코이치 집이 완전히 어질러진 걸 봤어. 그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시작했어.